지금 이렇게 총리 하시고 부총리 하시고 주미대사 하셨고 이 정도 분이 1년에 고문료 5억 받았다고 하는 게 서민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급여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느껴지겠지만 사적 기업의 영역에서는 5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 거냐라고 민주당 의원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는 절차가 없잖아요. 비용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1개월에 1억 받은 분도 있는데 일반 국민의 감정에서는 상당히 고액이기는 합니다만은 법무법인의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지금 한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계산해 보니까 월 3,700만 원 받으신 거고 연으로는 4억 5천만 원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정작 가장 국민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자문료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그 4번의 식사 자리 같은 그 미팅 외에는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자료부터 지금 핵심 제출해보시죠. 논점이 이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냐?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줘야 될 의무는 이 후보자에게 있는 건데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로 예정되었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국 파행됐죠. 다음 주 초인 5월 2일과 3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이후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한 해 5억 원 가까이 4년 4개월 동안 약 20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일단 알려집니다. 또 기타의 문제도 있는데요. 해외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임대료를 받고 자택을 빌려줬다는 의혹, 그 밖에도 대기업들이 배우자의 그림을 구매해줬다라는 의혹 등 다수의 의혹들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회 인준에 있어서 총리 후보자는 동의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과연 이와 같은 의혹들이 이 동의를 받는데 심각한 장애를 주는 흠결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용인할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첫 번째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잡히죠 뭐. 일단 청문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그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 왜 안 나왔습니까?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청문회에서 물어보면 되지. 왜 안 물어봅니까? 물론 이제 날짜를 새로 잡았으니까 새로 잡힌 그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물어보시겠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는지를 우리가 들어보면 알겠죠. 이게 가능한 의혹인지 혹은 그냥 어거지성 주장인지 그 부분을 들어봐야 알지 않겠어요? 그냥 지금 일방적으로 던진 거에 불과하잖아요.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문료 1년에 5억씩 받았다고 하는 게 그건 그 자체가 하자는 아니잖아요. 네이버 대표이사 1년에 30억씩 받잖아요. SK텔레콤 대표이사 1년에 30억 받잖아요. 삼성전자 대표이사 1년에 한 100억씩 받아요, 연봉이. 지금 이렇게 총리 하시고 부총리 하시고 주미대사 하셨고 이 정도 분이 1년에 고문료 5억 받았다고 하는 게 서민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급여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느껴지겠지만 사적 기업의 영역에서는 5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 거냐라고 민주당 의원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는 절차가 없잖아요. 5억 받았던 것 가지고 이게 결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기업체 자문한 부분 그리고 또 김앤장 근무하면서 20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무역협회도 20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이게 작은 돈인가요? 집을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런데 그 정관의 문제에 있어서 뭐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우수하게 축적된 역량들을 사회에 기여하고 또 기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점검을 해봐야 그분이 총리로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지, 윤리적으로도 문제 없는지, 향후 이해관계 충돌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검증되지 않는다면요, 안 하셔야죠. 정관 예우 갖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 돈 20억씩 뭐 40억, 뭐 서민들 눈에는 상상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버신 거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해관계 충돌이 그 공직에 적합한지를 검증받는데 이렇게 끝까지 저하하신다면은 자리를 물리셔야죠. 사퇴를 하셔야죠. 그 얘기입니다. 자료까지 제출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으면 적어서라도 내주세요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4번 업무에 4번 가서 밥 함께 먹고 20억이다. 누가 납득을 할까요? 대체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비용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1개월에 1억 받은 분도 있는데 일반 국민의 감정에서는 상당히 고액이기는 합니다만은 법무법인의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기존에 똑같은 로펌에 근무하셨던 분께서 청문회에 나왔을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20억, 19억 7천여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그게 1년에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은 5억을 받았고 그 이후에 3억 합쳐서 19억 계산해 보니까 월 3,700만 원 받으신 거고 연으로는 4억 5천만 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5억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비용보다도 훨씬 적게 받으신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제가 대한 비용에 것도 대한 상당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을 받고 무슨 일을 했느냐 했더니 본인이 적어내거나 본인이 소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주미대사 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관계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자문의 영역과 어떻게 겹치고 향후의 총리로서 이해관계 충돌은 없는지 필요한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80%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계산 추정치죠. 그 부분이 만약 진짜 80% 자료에 있는데 저희가 청문회를 물릴 정도가 되면 그게 문제가 있고 발목 잡히겠죠. 하지만 정작 가장 국민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자문료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그 4번의 식사 자리 같은 그 미팅 외에는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자료부터 지금 핵심 제출해보시죠. 논점이 이제 결국 자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했다. 오케이, 뭐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그러면 요구한 것 중에 정말로 실체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왔느냐 안 왔느냐 사실 이제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은 로펌에서 그 정도 받는 거는 많이 받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호 민주당 의원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그 부분하고 뭐가 틀리냐 지금 이 상황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분들은 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로펌에서 근무했을 당시 얘기인 것이고 사실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경력이 이 로펌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느냐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기자들이 이제 쭉 쫓아다니면서 이제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셨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것, 물론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지 못합니다만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 어떤 게 좋고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식의 좀 설득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김앤장이라고 하는 사적인 회사에서 왜냐하면 김앤장 사실은 뭐 전범기업도 많이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득이라기보다는 일본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득을 좀 더 좀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쪽하고 좀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그런 게 안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냐?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줘야 될 의무는 이 후보자에게 있는 건데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